2021년 말부터 하락하면서 하락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부터 이 둔화 추세가 끝나고 반등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월가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그대로 3천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 역시 30% 수익률과 360만 원 수익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비둘기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힘을 잃어가는 전쟁 재료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특히 어제 맵을 살펴보면 모두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맵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화웨이에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내줬는데요. 이런 최악의 소식에도 보합 마감한 애플의 모습을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할 힘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7%까지 다시 올라가며 현재 가장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횡보 혹은 추가 하락할 수 있고 경기 침체로도 더 빠르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계좌 수익률은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높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려도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어제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먼저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입니다. 어제 연준의 글수비 여는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하락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은 2%로 가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스탠스인데 비둘기파적인 글수비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이전과 비교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 달 정도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현재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 하락 추세가 지속하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글수비 여는 총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패트릭 카커 연준 위원의 발언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데 그 말을 그대로 해준 패트릭 카커 연은 총재죠. 현재 경제 지표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거나 투자자들의 피드백이 없다면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높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매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으며 이 패트릭 카커 총재는 현재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경제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면 올해는 경제 성장을 바라보고 내년에는 완만하지만 수축, 침체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패트릭 카커 위원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하락 추세다 라고 말한 굴수비 총재와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한 패트릭 카커 총재의 발언에 11월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3.2%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11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이를 주가에 미리 선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11월 FOMC 전에 이걸 선반영하면서 오를 확률이 있고 특히나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라고 시장이 해석하게 되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장 해석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요인인 만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재 긍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슬슬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에는 중요한 재료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때 하마스의 공습 때문에 잠깐 벙커로 대피했던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바이든은 곧 지상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 방문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미군 2,000명 파병 계획이 있는데 전투 목적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전쟁에 대한 속보들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증시를 보면 그 전쟁 우려는 신경 쓰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강대국끼리의 전쟁 혹은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 또는 핵 발사가 우려되는 전쟁이 아니면 보통 이런 전쟁 우려로는 5% 이내로 하락하게 되면서 총성이 울리면 매수 버튼을 눌러라 라는 증시 경인이 왜 나왔는지 어제 증시를 보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 보진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웅주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현재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인 또 다른 이유가 바로 3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은행 실적 발표가 꽤 잘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화요일에 항공기업들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스 등 꽤 굵직한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내일은 ASML, 모건스탠리, 프록터앤 갬블, 테슬라, 넷플릭스, 랩리서치 등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점점 둔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21년 말부터 하락하면서 하락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부터 이 둔화 추세가 끝나고 반등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월가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선반영해서 올해 초부터 주가가 상승한다면 현재 잘 나와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상보다 더 잘 나와야 주가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실적 발표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데요. 현재 애플이나 테슬라는 수요 감소라는 그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과 망하는 기업들이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곧 자사주 매입 블랙아웃 기간이 끝납니다. 11월과 12월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달로 알려져 있죠. 재작년과 작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로 컨센서스 불리시 베어리시 지표를 보면 이게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초록색 동그라미와 초록색 체크 부분인데요. 정말 좋은 분할 매수 진입 타이밍으로 보이며 현재 딱 그 시작 지점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 지표들이 현재 몰빵 매수는 아니지만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알려줍니다.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확전 우려와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저렇게 높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99%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매수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1%의 사람들만 감정 컨트롤을 통해 웅죽 분할 매수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2년 동안 계좌를 까면서 21년 상승장에서도 22년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올해 23년 애매한 강세장에서도 꾸준히 웅줍을 진행하고 있고 드디어 주식자산 3억을 달성했습니다. 주말에 주식자산 3억 달성 영상을 올릴 텐데 하락장 동안 결국 대부분 어떻게 되었나요? 계좌 공개가 사라지게 되는 분들과 채널 영상이 서서히 안 올라오는 분들이 많았죠. 왜냐면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이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탄수, 고단백으로 조금 먹으면서 헬스와 유산소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덜 먹고 더 많이 운동하는 것이 핵심이죠. 부자 되는 투자 이론도 정말 간단합니다. 우상향 자산을 고르고 하락, 횡보, 폭락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각오를 한 상태로 실제로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아주 단순하지만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기에 실패합니다. 부자 되는 투자 방법도 아주 단순하지만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기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개별 종목이 아닌 미국 주식시장 그 자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투자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속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투자 방법을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우리가 선택한 올바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바로 우상향 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부동산 혹은 더 확실한 서울 부동산이나 더 큰 변동성을 인내할 수 있다면 더 큰 수익률을 안겨줄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경제가 힘들어지면 돈을 풉니다. 코로나 때처럼 말이죠. 그럼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그 풀린 돈들이 미국 주식으로 흘러가거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이게 자본가들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99%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투자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지만 이론을 알고 있는 99%의 사람들이 모두 실패하고 실제로 그 이론을 행동으로 하는 극소수 1%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와 맞서 싸우며 지루함, 고통, 불안을 이겨내며 소중한 세월이라는 것을 꾸준히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걸 버텨내는 극소수의 삶을 살 건가요?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평범한 99%의 삶을 살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 망하게 냅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겁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는 찾아오겠지만 다시 완화 정책을 펼치며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시장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미리 기대감에 더 오르기도 하며 미리 불안감에 더 빠지기도 할 겁니다. 이걸 미리 각오한 상태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버텨낼 각오를 한 상태로 말이죠.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는 미국의 경제를 따라 올라가지만 더 오를 때가 있고 더 내릴 때가 있습니다. 딱 화면을 보면 가운데 추세를 그리고 더 오를 때가 있고 더 내릴 때가 있죠.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더 내려왔을 때 웅덩이를 팠을 때 분할 매수라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성공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한 극소수의 투자자들은
절대 고점에서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보다 더 치솟는 저 구간은 저와 함께 오를 땐 즐기는 오질 구간으로 지나보내면 되는 겁니다. 대체 웅덩이는 언제 오나요? 아,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웅줍 구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웅줍 구간에서 웅줍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확신을 얻지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영상을 매일 보면서 그 내용을 캐치하면 되고, 나는 그냥 확실하게 디벨로몽의 매수, 매도를 다 알고 싶다, 실시간으로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 소중한 돈 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1억의 계좌였던 제가 환차익과 주식 수익으로 2년 만에 3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제가 제 소중한 돈 3억을 그냥 아무렇게나 굴릴까요? 10억을 넘기려고 저도 노력할 텐데 저 역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유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보를 결제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 역시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기 위해, 그리고 그 확신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결국 작년에 계좌가 박살났지만 올해 강세장을 만나고 나니, 그리고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방향성에 집중하며 꾸준히 지속하니 2년 만에 1억이 3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도 현금 비중을 늘려둔 상태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고 어떻게든 현명하게 옹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세월을 동반자로서 걸어가신다면 제 수익률을 그대로 얻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진심으로 부자 되어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